현재 삼성전자는 미 바이든 정부의 칩4 동맹을 비롯해 대중국 견제의 다양한 정책 가운데 자칫 그 가운데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서 준비하여 다양한 루트를 고민 중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삼성이 가장 기업의 중요한 갈림길에 놓였다면서 매우 선택을 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삼성은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신의 한 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우선 앞서 최근 미국에서는 이 가운데 한국의 다양한 기업들에 계속해서 딴지를 거는 상황이며 또한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을 비롯한 관련 국가를 소집해서 뭉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미 국무부는 반도체나 전기차 연합에 이어 이제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까지 개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토니 블링컨 장관이 뉴욕에서 광물 안보 파트너십 MSP 협력국 및 핵심 광물 보유국이 참여하는 광물 동맹에 관한 회의를 주최했으며 한국, 호주, 캐나다 등 광물 협력국가 11개국이 참가했으며 아르헨티나, 브라질, 콩고, 몽골, 모잠비크 등 8개국 자원부국도 동시에 참여했습니다. MSP는 참여국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핵심 광물 개발 사업을 현재 검토 중인데요. 문제는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 가운데 기존의 IRA와 더불어 더욱더 동맹들을 압박할 우려가 있는 것인데요. 광물 핵심 협력국들은 미국 정부의 요구 사안을 제대로 충족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사업 구상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기에 일종의 압박이 오는 셈인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이것은 한국의 현대차와 삼성전자 등 다양한 분야에 실제적인 부담이 되는 상황인데요. 현대차에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것 외에도 배터리 광물 비율을 맞춰야 합니다. 이는 중국에서 생산되거나 중국, 러시아 등의 배타적 국가의 자원이 일정 이상 포함돼서는 안 되지만 업계에서는 이러한 비율을 맞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IRA 법은 중대한 오류가 포함되었는데 광물 재련에 관한 것이라며 미국조차 환경 오염으로 하지 않은 재련업은 사실상 중국이 모두 도맡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합니다. 선진국은 재련 정량과 같은 작업을 꺼리기에 중국이 오랜 기간 진행해온 상황입니다. 니켈과 같은 것도 거의 80-90%는 중국이 담당하며 이러한 비율은 바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미국은 광물 동맹을 모아서 이에 대한 제조를 강조하며 이것을 가져다 쓰라고 압박합니다만 실제 이들 국가들을 모두 모아봤자 5%의 물량도 제대로 소화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업계에서는 실제로 기존의 미국의 공장이 있는 미국 브랜드 외에는 대부분 조건은 맞추기 힘들고 사실 미국의 수많은 회사들조차 지금까지 중국에서 재련해온 제품을 사용하고 이득을 봐왔다면서 미국 IRA 법이 사실상 실패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심지어 미국에서도 이를 알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렇게 실행한 것은 중간선거에서 이기고 보자는 정치적인 행동을 전개한 것이고 그 가운데 한국은 가장 크게 산업계의 다양한 부분에서 희생양이 된 모습이 나온 것입니다. 반도체 역시 마찬가지인데 전문가들은 반도체는 더욱더 전기차보다 말이 안 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설상가상으로 국제 정치까지 엮이는 곤혹스러움까지 있는데요. 우선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과학법이 겨누는 것은 중국인데 중국 없는 시장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인데 철저하게 반도체는 분업화되어 있는 형태이며 미국이 이를 모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분업 체계를 무너뜨리면 한국, 대만뿐 아니라 미국 기업도 치명타를 입게 되는 것이죠. 중국은 전세계 수요의 60-70%까지 반도체를 소화하는 초대형 소비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반도체 생산 설비 공급과 디자인 등 로열티를 비롯해 핵심 사안을 담당하고 있으며 생산은 한국과 대만이 나눠서 하는 상황입니다. 이 중에 중요하지 않은 파트너는 없는 것입니다. 실제 미국의 반도체 과학법 서명 이후에 그래픽카드 업체 엔비디아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중국을 시장에서 완전히 몰아낸다는 것 자체가 반도체 업체 매출이 70% 감소한다는 뜻인데 반도체 과학법 자체가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의 무리한 정치수라고 비판합니다. 또한 업계에서는 미국이 한국과 대만을 미국으로 불러 모으는 일을 해서 미국 제조업 부활을 시킨다며 만약 한국과 대만이 미국 말을 듣지 않는다면 일본 꼴이 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지만 사실 현재는 과거 일본이 몰락할 때와는 전혀 환경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현재의 반도체 수요는 차원이 다르고 한국 생산량은 그야말로 압도적인 수준입니다. 또한 현재의 반도체는 첨단 미세 공정으로 경험이 누적돼야 해 아무나 할 수도 없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돈을 퍼붓더라도 수율 자체가 나오지 않는 것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이 전기차와 같이 미국 브랜드인 인텔과 마이크론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미국 반도체 회사가 돈을 받는다고 단기간에 점유율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히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반도체 분야는 미국이 한국과 대만의 의견을 모두 모아 종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중국의 핵심 기술을 유출하지 말고 끝까지 중국을 소비자로 남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오히려 중국이 자체적인 반도체 굴기를 통해 더욱 발전할 가능성도 있고, 실제 최근 SMIC에서 7나노 공정까지 성공했다는 말이 나오듯 중국은 계속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오히려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생산 체계를 구축하려는 등 역행하는 것이며, 한국과 대만 등 동맹들에게 불이익을 안겨줄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미 정부는 러시아와 중국을 상대한다며 원자력 분야에서는 팀 USA를 결성해 한국 독자 수주를 방해하고 있으며, 전기차에서는 배터리 광물 동맹 결성, 반도체에서는 칩4를 결성하자는데 모두 한국의 치명타로 돌아오기에 삼성은 미국 사이에서 어떠한 행보를 가져가야 할지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삼성은 이재용 회장이 영국을 다녀오는 등 새로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대형 기업인 암의 인수 여부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부회장은 영국 반도체 설계 기업 암 인수에 대해 다음 달 제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한국의 암 인수 관련 제안을 할 걸로 보입니다. 손정의 회장은 비전 펀드를 운용하다가 최근 분기엔 30조 원가량의 손실을 보며 치명타를 입었고, 자금 확보가 매우 급한 상황이기에 알짜 기업인 암을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계에서는 반도체 설계 특허를 다수 가진 암의 가치는 약 100조 원 내외에 달할 걸로 예측하며, 삼성전자가 인수 시에 비메모리 분야의 설계 등 훨씬 더 강점을 갖게 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 암은 스마트폰의 90% 이상이 암의 기본 설계도를 활용하고 있을 정도로 반도체 업계 설계 분야에서 막강한 업체이며, 삼성전자 사업 연관도도 매우 높은 기업입니다. 연간 매출은 약 3, 4조 원 가량이고 영업이익은 1조 원 이상으로 매우 우리한 기업에 속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한미 반도체 동맹을 비롯해서 미국이 한국 인수를 적극 밀어줄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으며, 한국이 미국에 진출하는 만큼 미국도 삼성에 뭔가 되돌려줘야 하며, 미국의 반도체 라인을 짓게 되는 삼성의 성장은 미국에도 도움이 되니까 거국적 차원에서 미국이 승인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삼성은 모바일 등 다양한 부분의 기술을 접목하고 미국이 원하는 물량도 대거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기업의 인수를 이번에도 미국에서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복수의 현지 매체 등에서는 엔비디아가 과거 암의 인수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바 있는데, 삼성은 독과점을 할 우려가 생기기 때문에 이를 저지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표면적인 이유이고, 이번 반도체 과학법이 사실상 미국 중심법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는데, 현재 미국은 삼성과 TSMC 등을 동맹으로 편입했지만 반대로 성장을 경계하는 면도 있는 것입니다. 삼성이 아닌 미국 회사들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려고 할 수 있는데, 만약 삼성이 암을 인수 시에 미국 회사들의 경쟁력이 더욱 약화되며 삼성 반도체 입지는 막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암의 고객사는 다름 아닌 미국의 초대형 회사들인데, 삼성이 이 정보를 손에 넣는 것도 불만입니다. 예를 들어 애플도 모바일 반도체를 상당 부분 암에서 설계를 받고 활용하는데, 이를 경쟁사인 삼성이 인수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되니 강력하게 이에 대해 반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애플 역시 암을 떠날 수도 없으니 미국 정부가 사전에 삼성 인수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이든 정부가 삼성 암 인수를 순순히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유력해집니다. 한국이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것과는 별개로 미국 회사에 위협이 오히려 될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삼성은 이런 가운데 암 독자적 인수가 사실상 매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업계에서는 SK 하이닉스와 동시에 암을 인수할 카드를 제시할 수 있다고 전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암을 새롭게 인수할 계획도 세우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퀄컴과 인텔까지도 동시에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수할 가능성을 타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정부도 미국 기업이 포함되었으니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과연 삼성의 경쟁자들을 다수 고객으로 둔 암 인수가 쉬울지는 의문이라며, 미국 정부가 이번엔 미국 자동차 회사들의 로비가 강력하게 의심가는 가운데 현대차를 제외했듯이 삼성의 경쟁자들이 다소 포진한 미국이기 때문에 인수 자체가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미 의회는 최근 중국은 물론이고 한국 기업조차 미국 기업을 인수할 때 심사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업계에서는 이는 미국에서 주변국들을 경쟁국으로 여기며 기술을 쉽게 넘겨주지 않는다는 메시지라며, 앞으로 바이든 정부의 미국 중심주의가 해소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삼성전자는 앞으로 미래 발전을 위해 반도체 설계 기업 암 인수를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가운데 미국의 다양한 기업과 정부에서 반대 의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며, 삼성 측은 컨소시엄 등 우회 방안까지 준비하며 이를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